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핵개발, ICBM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최근에는 전술 핵무기 및 핵 EMP 실험까지 하면서 한반도 내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체계와 포탄 등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사일 및 위성기술 지원으로 보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상대국이 전쟁 시 지체 없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준동맹 성격의 포괄적 안보 협력 협정까지 체결했다. 중국은 지난 5월 20일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육해공군 및 미사일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핵무기 90기를 추가 생산하여 현재 5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인 1000여 기의 핵무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종의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엔진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서 500km의 스커드비시, 준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에서 1300km의 스커드 ER 및 노동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에서 5000km의 무수단 및 화성 12형, 사거리 1만 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은 대포동 2호, 화성 14형, 15형, 17형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거리 1만 5천 km의 화성 18형까지 공개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 종합보고에서 김정은은 작전 임무의 목적,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탄두 중량 50킬로톤 이상의 전략 핵무기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억지용, 탄두 중량 50킬로톤 이하의 전술 핵무기는 남한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비행장, 군사 지휘시설, 항만 등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목적인 이 전술 핵무기들은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데르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김정은은 지난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해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핵 사용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전략 전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 핵무기로 워싱턴을 위협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즉, 한반도에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시설 위주로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핵 보복을 할 경우 북한은 전략 핵무기를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은 과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핵 보복을 회피하고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 과거에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방침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통한 선택적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과 방어적 사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전시 미군 전력이 한국에 전개하기 전에 단기간에 수도권을 장악한 뒤 한미연합군이 수도권 재탈환이나 북한 지역 방역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활주로, 항만, 군사 지휘 시설 등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동시에 핵 EMP를 사용한다면 한국군은 군사적 지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은 기습 공격 후 제한적 점령이나 전략적 목표에 실패할 경우 북한 지역으로 전장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전술 핵무기를 투발하거나 핵 사용 위협을 가함으로써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 잠재 능력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9년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40년 이상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2023년 현무아우를 개발 완료 공개했다. 현무아우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서 3000km, 탄두 중량 8, 9톤으로 지하 100m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사거리 최대 8000km, 탄두 중량 12톤 규모의 ICBM급 현무죽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현무 미사일은 북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까지도 타격이 가능해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2022년 개발 완료한 국산 KF-21 전투기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현재 1000여 회 이상 비행을 통해서 성능을 시험 중이다. KF-21은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에다 핵 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하며 우수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중국이 최근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J-2 스텔스 전투기 수준과 유사하고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수준을 바짝 추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이다. 핵잠수함 개발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현재 설계까지 완성해놓고 있는 상태다. SLBM도 2021년 9월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 이처럼 투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가능하다다. 한국은 중수로 원자로를 보유한 월성원 자력 발전소를 통해 매년 2.5톤 규모의 플루토늄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여건만 조성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 잠시나마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도 독자적인 핵 억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중러의 위협에 대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핵을 보유한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 중국이 전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을까? 둘째, 북한의 심심찮은 대남 도발 위협은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도발 및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균형자 역할은 핵을 보유한 다음의 문제다. 핵을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한국 핵무장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 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이제는 미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만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을 부추길 가능성도 예상해 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둘째, 한국 자체 핵무장을 보장받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몰라도 완전 철수는 적극 반대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 핵을 가진 북중 러시아의 밀착과 폭주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혼자서 그에 맞서기는 어렵다.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한미군 철수와 완전히 맞바꾸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공포의 균형은 핵우산을 제공하고 제공받기로 한 미국과 한국에도 딜레마로 작용한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해주면 북한은 다시 미국에 대한 보복 핵 공격에 나설 것이다. 과연 미국이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쉽게 긍정의 답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 점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즉 북한의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공격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북한의 핵무기를 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핵 공격을 감행할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농어 중 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공포의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상대의 2차 보복 공격에 의한 자신의 피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해당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의 논리를 이해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공포의 균형이 성립한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치광이 지도자여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공포의 균형에 위배된다. 김정은이 미치광이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2차 보복 공격에 대한 판단 없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또는 자신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판으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 북한 핵무기와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면 북한의 김정은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우리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 김정은의 이성과 상식을 믿어야 우리의 핵무장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공포의 균형이 말하는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2차 보복 공격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김정은 일가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현재 무장 상태를 무력화하고 김씨 일가의 통치 체제를 끝내는 데에 굳이 핵무기까지 필요하지 않다. 만약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력 수준이 상당히 높다면 우리가 지금의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를 더하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큰 위협이 되겠지만 아마도 중국에는 그럴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로 떠오를 정도로 세계 6위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군수 보급 능력은 수십 년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핵무기를 더 얻는다고 해서 북한이 마음먹은 선제 공격을 주저할 정도의 위협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지금의 남북한 군사력과 전체 국력의 차이만으로도 사실상 공포의 균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매우 독특한 상황이 빚은 결과이다. 만약 김정은이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포의 균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선제 공격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때는 우리가 김정은의 공격 징후를 미리 예지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논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훨씬 더 강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며칠 전 피격 사건에서 천운으로 목숨을 건져 대권 가도에 더 큰 힘을 받은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에 나설 결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핵무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떠할 것인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사용 후해 결료 재처리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는 한미원 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플루토늄을 추출해 국내외 50톤 안팎 핵무기 수청이 분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핵무장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셈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